그치? 근데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인지 알아.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x 알파, x 베타는 0 이런 꼴로 생겼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차 계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런 구조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 두근을 알면.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방정식의 두근을 안다면 여기 1차항의 개수 자리가 뭐고 두근의 합자리고 여기 상수항 자리가 뭐다? 곱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합하고 곱을 안다면 그냥 방정식을 거꾸로 세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야. 우리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두근을 갖는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니들이 최고차항이 1인 걸로 그러면 어떻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는 게 편하겠니? 굳이 안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근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이 얼마야 우준아? 두근의 합이 루트 3 지워지니까 2지.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두근의 합하고 곱을 알잖아. 1 빼기 3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근의 합하고 곱을 알면 거꾸로 식을 x의 제곱에 합에는 뭐를 바꿔? 부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써서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세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최고 차인 개수가 3을 해라. 그럼 이 등식의 성질에서 여기다 얼마씩만 곱하면 되는 거야? 30만 곱하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도 이해 갔어? 그치?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괜찮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를 세우겠냐면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자, 두근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경우는 x의 제곱에 1차항 계수가 두근의 합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두근에 얼마면 되겠다? 곱이면 되겠다 해서 등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최고 차항 계수를 a라고 한다면 이네가 여기 위에 거에서 세운 식에다가 각자 몇 배씩 해주면 되겠어. A배를 해주면 방정식 그대로 세울 수가 있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전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뭐하다? 편할 수 있어. 근계수 관계를 안다면. 그치? 됐어. 거기까지?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한번 좀 읽어봐봐. 알겠지? 지우개가 있어? 에세라 여기 몇 페이지냐면 이제 딱 진도 나가려고 했었거든? 125페이지. 개념 원리. 책 펴고 시작할게. 그치? 자, 됐어, 얘들아. 그래서 125페이지 이제 필수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다까지 가지고 우리가 근계수 관계를 쓸 수 있잖아. 우주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바로 자동으로 잘 나오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걸 구해놨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얘를 새로 두근으로 하래. 그럼 니네가 얘가 근해 공식에 넣어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구해서 굳이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그러면 이거 자체를 두근이라고 하면 두근의 뭐를 먼저 구하자? 합을 구할게.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하면 두근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통분합시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합을 구해놓을 수 있어. 그리고 두근의 곱도 구해놓을게. 두근의 곱은 얘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가 곱이 2분의 1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합하고 곱을 구한 다음에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갖고 두근의 곱을 2분의 1로 갖는 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x의 제곱에 합에는 부호를 바꿔 2분의 1x 곱은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런 꼴이라고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아까 그치? 근데 얘처럼 최고차항 계수를 뭐라고 하래? 2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각항에다 20 곱해도 상관이 없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20 곱할게.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2x의 제곱에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는0 써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을 거꾸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됐어. 그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얘하고 얘를 두근으로 하래. 그러면 직접 얘를 풀어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일단 넣을 게 아니라 이 두근에 뭐하고 뭐를 구해놓자고 똑같이 합하고 곱을 구해놓자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요거 지워서 여기 2번 문제는 또 그대로 풀게. 자, 됐다. 자, 2번 문제도 풀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번엔 얘하고 얘를 두근으로 하래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빼기 1하고 베타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변형되고 여기 마이너스 2 붙이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 구하면 합이 마이너스 1을 했고 곱이 2라고 했으니까 일단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선생님 일단 2 집어넣을게. 그럼 은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치? 그럼 얼마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5. 그렇죠. 이제 합 구해놨어. 그냥 두근의 곱은 알파의 제곱 빼기 1과 베타의 제곱 빼기 1을 곱해보면 되지. 역시 전개할게.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알파의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베타의 제곱이 더하기 1이잖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이쪽에다 진짜 얘는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러면 거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지? 4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 아까 앞쪽에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변형돼서 계산을 해서 마3인지 이미 구해놨었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플러스 3 집어넣고 더하기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얼마다? 8인 거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이 얼마고? 마이너스 5고 두근의 곱이 얼마였던 거야? 8이었던 거야. 그렇게 식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x의 제곱의 합은 부호 바꿔서 쓰고 곱은 어떻게 쓰면 된다? 그대로 써서 는 0이다 하면 되겠지. 얘는 최고차항을 1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겠지? 그러면 이제 중상과정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밑에 아까처럼 그래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서 최고차항이 1인 방정식은 자 어차피 요 식을 전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x의 제곱에 빼기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꼴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방정식을 세우기가 훨씬 쉬운 거지. 그것도 괜찮지? 응 그치. 자 됐어.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원래는 이제 중등 과정에선 얘네들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어디에서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그러니까 i까지 포함해서 루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인수분해된 식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써 있어. 학교에서 그냥 인수분해 해라 하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 얘들아. 고등학교 때도 복소수 범위까지 해라 할 때만 하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여기는 더 이상 안 하면 돼. 원래는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 여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에 식을 거꾸로 구하라고 해를.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6이니까 1 뿔마 루트 5 i 이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걸 근으로 가지려면 얘네들의 전개된 식이 얼마였어야 된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 이렇게 생겼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면 모든 식은 다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다 된다는 뜻이니까. 알겠지? 준이 이해 갔니?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눈에 1, 2, 1, 5에서 이제 4 맞출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것도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 그럼 얘도 이제 방정식을 구해서 해를 구해서 는 0이라고 하자. 역시 이것도 그냥 짝수의 근의 공식에 넣게. x는 몇 분의지? 짝수니까 a분의야. 2분의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어떻게 써?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14지. 그러면 조금 더 그냥 이 정도로 쓸까? 아니면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놔도 되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긴 한데 이러면 틀렸겠지. 왜 틀렸을까? 이렇게 쓰면 왜 틀렸지?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 2인데 나처럼 쓰면 최고차항의 계수 1이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 여기서 2를 뭐 해놔야겠어? 밖으로 꺼내놔야겠지? 그치? 그래서 2를 살짝 밖으로 좀 꺼내놔서 여기 2를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잠시 그냥 여기는 요 앞에다가 2만 써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게 해가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놔야 돼. 왜냐면 같은 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알겠지? 이해 갔니?
그래서 그렇게만 써도 충분하다는 거. 굳이 얘를 찢어갖고 막 되게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선생님들도 그냥 요 정도까지 쓰시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근데 요거는 한 번씩 틀리니까 체크해야 된다. 그치? 자, 됐어. 그 다음에 뒤로 15번까지 설명해 줄게. 이제 15번 보자. 자, 2차 방정식이 항상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어떻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니까 항상 근은 무슨 꼴을? 켤레수를 두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 얘들아. 자,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이고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이려면 이 개수들이 반드시 유리수여야 돼. 유리수가 아니라 이 개수에 뭐 루트 2 같은 거 있지? 그러면 이 세트가 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집에선 별로 안 걸리는데 왜 심화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 블링라벨 같은 거 풀면 꼭 유리수가 아닌 케이스가 있다 얘들아.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한 근이고 얘가 나머지 한 근이야 하려면 역시 개수들이 다 무슨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개수에 막 이런 게 i 같은 거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i가 2근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기본 문제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조건이 있는 상태다. 알겠지?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기는 해. 이 조건이 없으면 이걸 절대 쓰면 안 된다. 1 플러스 2i랑 그냥 5가 2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조건이 없으면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무리 없이 유리수 조건하고 실수개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는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면 당연히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지. 우준아,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기보다 뭐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합하고 곱을 이용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더하면 루트 2 지워지니까 6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지? 합차 공식 쓰면 7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7이려면 식이 x의 제곱에 합의 부호 바꿔 쓰고 곱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딱 봐도 a가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b가 7인 거 보이지 얘들아? 그래서 답은 얼마다? 1이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심할 게 있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쉽게 풀리지? 역시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고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이거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개해 줄게. 1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2i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은혜 보여? 그치?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이잖아. i 제곱이 얼마라고 약속했다고? 허수단이 마이너스 1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5인지는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5니까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x의 제곱에 합은 부호 바꿔 쓰고 곱은 그대로 0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얼마인지 보여? 5인지 보이지?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